네, 안녕하세요. IT전 방송 토크 IT전 만큼 GPD 고소입니다. 오늘 현실 세계에서 옴니버스 세계까지 가속화하는 엔비디아 RTX라는 주제로 BNINC의 김영호 상무님 게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무님, 근데 네. 현실 세계에서 요새 뭐 워낙 핫한, 저는 이제 메타버스 세계까지 가속화하는. 네. 근데 왜 저걸 메타버스 안 쓰고 왜 옴니버스 쓴 이유가 뭐예요? 메타버스를 구현하려면은 뭔가 툴이나 플랫폼이 있어야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툴로서 플랫폼으로서 옴니버스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되고, 옴니버스는 사실은 그냥 소프트웨어잖아요. 네. 실제로 그거를 가속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하드웨어는 저 RTX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가 느끼는 서비스를 가속화하는 실체적인 제품이다라는 네,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실제 RTX, 옴니버스, 메타버스 이렇게 되는 거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웨비나에서 네. RTX 얘기만 막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라, 네. RTX 얘기도 하고, 옴니버스 얘기도 하고, 메타버스 얘기 세 개 다 확실하다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겁니까? 그럼요. 네? 네, 확실하게, 그럼요. 구체적으로, 재밌게, 확실한 재미를 보장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봐서는 네.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알기 쉽게 제가 딱 설명하지 않을까. 좋아요. 오케이. 저도 그렇고, 저희 토카이 시청자들도 그렇고, 우리는, 굉장히 알기 쉽고 구체적인 걸 좋아해요. 오케이? 맞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다 재미는 뭐 없어야 되지만 어차피 알기 쉽고 구체적이면 되고 재미까지 좀 금상첨화. 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시죠. 인사는 좀 전에 드렸고요. BNIC에서 근무하는 김영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타이틀을 현실 세계에서 옴니버스 세계까지 가속화하는 엔비디아 RTX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죠. 현실 세계에서 비즈니스에서 RTX, 옴니버스에서 RTX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먼저 영상 한번 보시고 제가 계속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도 준비했어요? 네. 네. How do we know what is real? In an industry where actors have tried to remain perpetually young, we wondered about digital faces that could become immortal. Before faces and bodies could be changed as easily as we change clothes. Who's the roof? Hello, Nathan. How did I get here? Denied. In-app purchase required. 근데 상무님, 네. 이게 무슨 영상이에요? 이게? 영화 예고편이야 뭐야? 그렇죠. 네. 상당히 궁금증을 좀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보신 화면은 맨 마지막에 보시는 영상만 빼고는 모두 3D 그래픽입니다. 영화에 그거 한 게 아니라 3D 그래픽으로 만든 거예요? 다? 네, 맞습니다. 키아누 리브스 직접 나온 게 아니라? 네, 3D 그래픽입니다. 그게 아마 첫 장면을 기억 혹시 하실런지 청자분들이 모르겠는데, 어떤 게 현실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 뭐가 그러냐라고 아마 질문을 던지면서 진행이 됐고요. 중간에 보시면은 Earth2라고 하는 그 요즘에 국내에는 마치 가상 부동산 투자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원래는 호주 베이스에서 만든 그런 일종의 플랫폼이고요. 메타버스를 지향을 하고 있고, 미러월드의 개념을 버추얼월드와 결합한 형태의 그런 이제 그 가상 현실 세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신 이 영상들이 그래픽 되게 좋네? 이게 메타버스 같기도 하고 이게 뭐지? 라고 아마 궁금해 하실 건데, RTX가 이 좀 전에 보셨던 그 영상들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고 비즈니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이 세션이 끝나시면은 조금 짐작할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앞전 영상을 보시면은 아마 영화의 한 그 푸티지 같은 거를 느끼셨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3D 그래픽으로 더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온라인으로 그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다 리모트로 지금 더 서로 비즈니스를 하고 뭐 공부를 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는 사람이 그에 따라서 또 바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사람이 바뀐다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가치가 바뀌어지게 된다는 얘기고요. 사람이 느끼는 가치가 바뀐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비즈니스가 바뀐다는 얘기겠죠. 비즈니스가 바뀐다는 얘기는 그 비즈니스를 만드는 플랫폼과 툴들이 바뀐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비즈니스나 현실 세계에서 영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바꿔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찾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미 다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저희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그냥 단순히 텍스트 파일, 그 다음에는 이미지 파일. 근데 사실 요즘에는 검색을 할 때 포털에서 사실 찾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유튜브에 찾죠? 맞습니다. 통계에서도 나오지만 이미 동영상,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가 이미 동영상으로 넘어갔다는 얘기고요. 오디오 앤 비디오로 넘어갔다는 얘기고, 제가 그 다음에 물음표를 찍어놨는데, 자, 오디오나 비디오는 뭔가 레코딩을 해서 과거의 시점이죠. 물론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뭔가 조작을 하거나 가상으로 뭔가 만들거나, 저희는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매니플레이션을 한다라고 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마치 제가 뭐 누구라도 가상의 나와 똑같은 누군가를 만들고 상대방이 볼 때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상태,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 스튜디오가 가상의 스튜디오인지 진짜의 스튜디오인지, 내가 가는 마트가 가짜의 마트인지 진짜의 마트인지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오늘 계속 세션 내내 아마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사람은 보통 오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오감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감이 시각이라고 봅니다. 보통 사람 민체 중에 눈이 이제 보배고 한 분양 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각화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정점을 찍어가는 그런 기술 수준에 나와져 있고요. 청각은 이미 저는 정점을 찍었다라고 봅니다. 이미 하이파이나 뭐 돌비 오디오, 애트모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죠. 네, 굳이 스피커가 여러 개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만 가지고서도 사람이 느낌이 딱 오죠. 네. 어디 마치 그렇죠. 내가 동굴에 있는지 실제 콘서트장에 와 있는지 전쟁터에 와 있는지 모를 정도로 구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 넘어서야, 청각을 넘어서는 인지 능력은, 그 촉감은 바로 이제 시각이 되겠고요. 그 시각을 어떻게 정복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고 소통하고 느끼는 가치가 바뀌어지게 되겠죠. 엔비디아가 그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정지된 그림이나 이미지를 느끼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아니라 이게 3D로 변환이 되고, 사람은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3차원 공간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게 기술로서 구현할 수 있다면 아마 세상이 완벽하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RTX가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어떤 영향력과 어떤 기술력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RTX 제품은 지금은 이제 PC용 그 지포스 제품에도 RTX라는 네이밍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RTX가 추가가 되면서 아까 제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한 기술들을 하드웨어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RTX라는 이제 이름을 바꿨고요. 물론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포스를 배제한 이제 엔터프라이즈 용도의 RTX 제품군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와 툴킷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미 렌더링, 레이트레이싱 영역,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부분, 이렇게 지금 그 다음에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저희가 확장 현실이라고 하죠. 이런 분야의 각 분야의 RTX 제품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어떤 영역으로 사용이 되냐라고 봤을 때, 아까 제가 뜬금없이 이제 시각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저희가 실제로 가장 여러분들 보실 때 Visually Complex Component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마우스나 이런 노트북을 만들 때에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엔터프라이즈 툴을 써서 그래픽으로 다 표현을 합니다. 아주 작은 볼트 하나까지도 훨씬 더 고성능의 정교한 진짜 같은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죠. 네, 네네. 그래픽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로 하고요. 그런 영역에 여전히 사용이 되고 있고 지금 또 하나의 환경은 멀티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RTX가 사용되는 예를 들어서 포토샵 같은 2D 화면들, 그 다음에 래빗이라고 하는 오토캐드에서 사용되는 이런 툴들, 그 다음에 블렌더, 뭐 아니면은 마야, 이런 렌더링 이런 툴들 하나만 띄워놓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여러 개 동시에 작업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워크플로우 상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RTX 제품은 엔터프라이즈 전용 드라이버와 소프트웨어 솔루션들, 그 다음에 기존의 상용 솔루션들과의 API 연동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리모트 콜라보레이션, 저게 상당히 사실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꼭 코로나 때문은 아니더라도 제가 예를 들어 본다면은 게임 회사나 영화 제작을 할 때 반드시 한 군데서 모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펍지도 마찬가지 게임 배틀그라운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디자이너나 개발자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동일한 어떤 공간 내에서 실시간으로 작업을 하는데 단순히 의사소통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비즈니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픽 어떤 그 모듈을 만들었다, 아웃컴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3D 객체가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렌더링이 되고 실제로 의견을 조합을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문가들이 같은 시간대에 리얼타임으로 같이 맞습니다. 코어를 한다는 거죠? 네네. 근데 그 코어가 단순한 보이스나 아니면 비디오나 코딩이 아니라 3D 객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사실 이거는 상상하지 못했던 기술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네트워크의 속도도 받쳐주지만 실제로 어떤 3D 그래픽을 구현을 하는데 렌더링을 구현을 하는데 레이 트레이싱을 적용해서 구현을 하는데 RTX의 기술이 들어가져 있지 않으면은 실시간으로 그렇게 사실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전에 웹페이지 볼 때 2초를 넘어가면은 더 이상 그 페이지는 가치가 없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리는데. 그랬듯이 실시간으로 뭔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과 저장소를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그게 메타버스를 위한 그런 저희는 엔비디아는 옴니버스 플랫폼이라는 과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리모트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다. 사실은 앞에 제가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리얼타임 리모트 콜라보레이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RTX가 제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줌이라든지 아니면 MS Teams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자간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컨퍼런스 콜 할 수 있는 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이미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AI 기술을 적용을 해서 백그라운드 소리는 저희 뭐 콜 하다 보면 주변 소리가 크게 들리잖아요. 그 소리는 강제로 AI 학습 모델을 돌려서 죽여주고 노이즈 캔슬링처럼? 네, 실제로 말하는 화자의 목소리만 증폭을 해주는 이런 지금 툴들이 나와져 있고요. 아마 그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설치를 하시면은 그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툴을 바로 체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엔비디아 유튜브에서 저런 거 봤어요. 화상 통화하는데 네. 우리 화상 통화할 때 보면 이제 시선이 어떤데 이렇게 하고 뭐 자료 보고 할 때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보기 싫잖아. 맞습니다. 근데 AI가 알아서 이 사람 눈을 정면 보래 이렇게 맞습니다. 해주더라고. 맞습니다. 와, 놀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시간 리모트 콜라보레이션에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 AI Assisted Real-Time Ray Tracing이라고 말씀드렸고 복잡한 것들이 막 나와져 있는데요. 자, 여기 용어들을 좀 쉽게 설명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현실 지금 세계에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 RTX의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래픽은 그러니까 행렬을 처리해야 되고 병렬적으로 그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코어가 그 부분들을 빨리 처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가장 왼쪽에 나와져 있는 Concurrent Floating and Integer 이 부분이 스트리밍 프로세서 부분이 되겠고요. Variable Ray Shading은 그 옆에 보시면은 메쉬 쉐이더라고 해가지고 뭔가 초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막 굴곡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쉐이더라는 거는 결국 명암을 줘서 입체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쉐이더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쉐이더를 통해서 입체감을 느끼게, 명암을 줘서 입체감을 느끼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색칠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렌더링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쉐이딩하고 렌더링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주네. 네, 맞습니다. Variable Ray Shading은 뭐냐면은 당연히 저거는 이제
컴퓨팅 파워를 많이 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 정도를, 쉐이딩의 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거, 결국은 저런 것도 실시간으로 좀 더 작은 자원을 가지고. 실감나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작은 자원을, 리소스를 가지고, 네. 예, 좀 더 현실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는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 컴퓨팅 자원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4K, 지금 8K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컴퓨팅 자원은 마치 1024 HD를 사용하면서 4K의 어떤 화질을 보여줄 수 있다면은 그럼 4K의 프레임 레이트이 훨씬 더 늘어나겠죠.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른쪽에 알티코어와 텐서코어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알티코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까 제가 쉐이더를 통해서 명암을 주고 렌더링을 통해서 색깔을 입힌다라고 했는데 저 알티코어는 레이 트레이싱 코어의 약자입니다. 사람이 오브젝트 사물을 바라볼 때 그 사물을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사물이 전혀 다르게 보일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눈의 위치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빛의 이제 이동이 발생을 하겠죠. 오른쪽에서 비쳤다가 왼쪽에서 비쳤다가 하겠죠. 사람이 앉아있는 위치에 따라서 또는 반사광도 있을 수 있고 그 빛의 반사나 아니면 방향을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명암과 색깔을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게 저희가 레이 트레이싱이라고 하는데 저 레이 트레이싱이 그럼 뭐가 중요해라고 했을 때 실시간으로 저 알티코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3D 오브젝트가 내가 움직일 때마다 아니면 얘가 애니메이션이 되는데 실제로 그 빛의 상관관계를 계산을 해서 보여지게 된다면 사람은 그 3D 오브젝트를 볼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가상 공간에서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맞습니다. 저거를 CPU로 다 계산하게 된다. 그러면은 저희는 실시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CPU로 하면은 100년 정도 걸릴 겁니다. 네, 마지막 텐서 코어는 뭐냐면은 저희가 왜 CCTV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화질이 낮은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 방법이 사실 없었잖아요. 근데 실시간으로 그런 부분들을 디노이징을 해주고 AI가. 네, 맞습니다. AI 모델링을 이미 해서 그 다음에 작은 저화질을 가지고 그 계단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빛을 계산을 해주고 쉽게 생각하시면은 저희가 포토샵에 보면 필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선명하게 해주고 흐릿하게 해주고 그렇죠. 하는 그런 필터 기능을 자동으로 학습시켜 가지고 얘가 실시간으로 반영하게 해준다. 결론적으로는 3D 오브젝트를 봤을 때 적은 자원을 가지고도 마치 극사실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게 하는 그런 하드웨어 코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RTX는 저 알티코어와 텐서코어, 하드웨어 저 코어가 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실제 RTX가 제공되는 기술들에 대해서 레이 트레이싱이 왜 중요한지는 아까 현실감을, 극사실주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거를 일일이 그린다라고 하면은 잘 못 느낄 겁니다. 아까 가상 이제 환경이라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거기에 어떤 물리역학이 현실 세계가 아니라 가상의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반영이 된다면, 그걸 일일이 코딩으로 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거를 엔비디아는 모듈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가상의 세계에서도 마치 현실 세계와 같은 물리력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중력도 작용하고 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스탑모션 같은 경우 할 때 여기 센서를 일일이 붙이고 막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RTX 제품을 사용하시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면은 마치 모션 센서가 없이도 충분히 캐릭터나 사람의 내가 가상으로 만든 이미지를 그대로 움직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훨씬 더 비용도 절감되고 시간도 절감되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불이 그러니까 유리가 깨지고 벽이 파괴되고 불이 흐르고 물이 끓어 넘치는 이런 부분들을, 이런 물리 엔진들을 이미 모듈화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이제 가속화해주는 기능들이 MP 아키텍처라고 해서 이미 아마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가장 엔비디아가 최신에 내놓은 그런 그래픽 프로세서 아키텍처의 이름이고요. 이전 세대에 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트리밍 프로세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2.7배 정도 늘어났고, RTX 코어 같은 경우에도 1.7배, 탄서 코어 같은 경우에도 2.7배. 여기에서 보시면은 아마 양쪽 두 개는 2.7배인데 왜 가운데 거는 좀 적네? 라고 보실 텐데 혹시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뭔가 사람이 코딩을 하거나 시간을 들이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AI가 내가 해줄 거를 대신 해준다면은, 계산을 대신 해준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터 내가 일일이 쓰지 않고 요즘에도 포토샵이나 이런 거 보면 그냥 원 클릭하면 알아서 사진이 사람이 느끼기에 제일 예쁘게 나오는 걸로 해주거든요. 그것도 AI를 이용하는 건데 3D 오브젝트를 만들고 장면을 만들고 하는데 알아서 지금 텐서코어가 그런 부분을 어시스트 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진짜 비주얼 아티스트나 이제 그래픽 아티스트들의 생산성이 되게 높아지겠네요. 맞습니다. 옛날에는 여러 명이 할 것을 한 사람이 다양한 맞습니다. 걸 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거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실제 아이디어를 짜고 어떤 좀 더 예쁜 캐릭터를 만들고 이미지를 만들고 자동차를 저희가 디자인을 하는데 예전에는 솔직히 이런 뭐 시쳇말로 노가다 작업을 하거나 날 코딩을 하거나 이런 걸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네. 디자이너 본연의 역할, 개발자 본연의 역할로 창의적인 하시면 되는 거죠. 크리에이티브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지금 RTX 그 그래픽 칩에 GPU 칩에 그 안에 코어를 실제로 이제 좀 투사한 부분인 건데요. 쉐이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쉐이더 부분 여기에는 세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쉐이더, 알트코어, 텐서코어. 가장 위에 부분 보시면은 그냥 쉐이더 부분 일반적으로 명암만 줘서 3D 감을 느끼게 해주는 건데 그거 쓸 때보다 두 개의 코어를 합쳤을 때는 시간이 최대 92ms에서 12ms로 준다. 이게 그냥 뭐 밀리세컨드 잘 모르겠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아까 제가 실시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네. 실시간을 느끼려면은 그렇죠. 네, 저게 거의 100msecond 가까워진다는 거는 이미 전혀 실시간이고 사람이 느꼈을 때 이거 가짜네. 왜냐하면 이렇게 뚝뚝 끊어져서 보이거나 부자연스럽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아까 매트릭스의 키아누 리브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현실인지 가짜인지 모르게 한다.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답이 아닐까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미 딥러닝 기술을 이 RTX 코어는 내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림을 아티스트가 그렸을 때 이제 헤어스타일을 원하는 대로 그냥 클릭 한 번으로 굳이 이렇게 드로잉을 하지 않아도 적용을 한다든지 엔비디아가 사실 요즘에 가장 미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오디오 투 페이셜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음성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만든 그 3D 이미지에 결합을 시키면은 알아서 입 모양이 똑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쉽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바타가 어떤 애니메이션 아바타가 아니라 나랑 똑같이 생긴 아바타인데 굳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미리 녹음을 해놓고 얘를 시키게 되면 얘가 알아서 PT를 지금 하는 거 하고 교육을 하는 거 뭐 하는 거에 동일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캐릭터 로코모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션 센서를 달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미리 얘가 예상을 해가지고 그 중간중간 과정 없이 알아서 해주게 되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 비디오 투 3D 저게 왜 중요하냐면은 비디오는 현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를 내가 뭔가 좀 가공을 하고 싶고 내가 미리 이거를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뭔가 해보고 싶어라고 했을 때 지금은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RTX의 저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마 디지털 트윈스 또는 디지털 플랜트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를 가상의 상황의 세계에 그대로 지가 알아서 동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굳이 그거를 다시 만들고 모델링하고 사진 찍고 카메라를 찍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디오로 찍은 오브젝트가 바로 3D 오브젝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생산성과 타임 투 마켓을 조금 더 빠르게, 사실은 훨씬 더 빠르게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 임원진, 경영진들은 내가 이런 서비스 만들어봐 라고 했을 때 그 중간 과정을 아주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피직스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니메이션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디노이징 하는 건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TX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크게 애플리케이션 엔진 API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옴니버스 플랫폼은 뒤에 나오니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면 어떻게 라고 했을 때 엔진이 있고 API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RTX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나와져 있는 애플리케이션 연동하기 위한 API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 쿠다 코어를 그러니까 뭐 파이토치라든지 일반적으로 쉽게 사용하시는 그 AI 환경에서 3D 오브젝트를 핸들링할 수 있는 피직스 라이브러리를 지금 API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벌칸 같은 경우에는 오픈GL 다음에 X86이라든지 안드로이드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3D 엔진 부분이 되겠는데 역시 그것도 저희가 레이트레이싱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윈도우즈 환경에서도 DXR이라고 하는 좀 전에 입체감을 실시간으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기술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뭐 요즘에 가장 핫한 3D 엔진이죠. 유니티, 언리얼 엔진 4. 여기에서 사실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3D 엔진 저 유니티, 언리얼 4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소프트웨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프트웨어는 뭔가 하드웨어를 위해서 구동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 유니티라든지 언리얼 4 엔진은 GPU 위에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GPU가 얼마나 저런 엔진들하고 잘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오는 속도와 시간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거죠. 엔비디아는 어떠한 벤더보다도 다른 제가 A 이런 사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예,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RTX 제품은 이런 그래픽 부분, 그 다음에 컴퓨팅하는 계산 부분, 그 다음에 AI라고 나와져 있는 저 부분은 뭐냐면은 이미 사실은 저런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었어요,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오디오 투 페이스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저 카올린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AI, ML, 뭐 주피터나 이런 파이토치 같은 AI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3D 오브젝트 개체를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저 카올린이라는 저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별도로 그거로 골머리 쌓아 메우시고 막 버전 맞추네 안 맞추네 이런 부분을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뒤에 나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런 GPU 하드웨어 자체를 잘 만드는 것도 신경 쓰지만 이런 이제 그런 에코를 위한 소프트웨어, 이런 서비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있네요. 지금 추세가. 저게 나중에 더 큰 경쟁력이 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하드웨어만 있다고 사실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API나 플랫폼이나 툴이 없다면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RTX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질문도 많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시간이 벌써 총알처럼 가고 있네요. 네. 메타버스 인 옴니버스라고 해서 메타버스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거기에서 엔비디아의 옴니버스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시면은 아마 라이프 로깅, 어그먼트 리얼리티, 미러 월드, 버추얼 월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메타버스 요즘에 계속 왜 요즘에서야 메타버스가 계속 각광을 받고 있지라고 봤을 때 위에 라이프 로깅이나 아니면 저 벤더나 아니면 애플리케이션들을 제가 다 언급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어그먼트 리얼리티 같은 경우에 발전 속도가 지금 아주 빠르게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버추얼월드하고 미러월드 같은 경우에 이건 뭐 누가 봐도 가짜 같아. 예를 들자면 버추얼월드라고 하는데 이건 현실 세계가 당연히 아니고 별도의 공간으로 인식한다면 그거는 버추얼월드가 될 수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기술이나 하드웨어를 써서 마치 사람이 느꼈을 때 아까 매트릭스의 리오가 얘기한 것처럼 어느 게 현실이고 가상인지 모르는 환경이라면 저는 이게 진짜로 버추얼 월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메타버스는 저 네 가지 영역이 모두 합쳐지는 상태에서만 진정한 메타버스를 좀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버추얼월드 같은 지금 뭐 여기 보시면 아이프렌드, 뭐 포트나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런 부분들이 어그먼트 리얼리티, 저 홀로렌즈 2라고 하는 저런 부분과 결합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 저런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 지금 지프터 뭐 이런 제품도 알고 있을 텐데 저런 부분과 라이프 로깅 부분과 결합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 구글 얼스나 요즘에 가상 부동산 투자라고 한국에는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호주 기업이고요. 저 미러월드의 디지털 트윈을 사용한 저 얼스2의 개념이 역시 버추얼월드와 결합이 된다면은 결합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사람이 저희가 부르는 지금 메타버스라고 좀 부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는 이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과 하드웨어를 제공을 해준다. 보시면 심장이 딱딱딱 하게 되는, 보석이 가게 되는데, 실제로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툴과 애플리케이션, 하드웨어가 없다면 메타버스는 의미가 없는 거고, 아까 제가 가속화되지 않은 CPU로 계산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실시간으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옴니버스 같은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상무님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런 그 메타버스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옴니버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감나는 정말 가상 환경에서 인터랙티브하게 뭐 아까 부동산이건 커머스건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시점이 한 언제쯤 올 거라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안에 올 것 같고요. 5년 안에? 네. 아, 제가 아마 여기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은 Earth2를 아마 아실 거예요. 가상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데 이게 스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처음에 보셨던 영상 중에 그 Earth2의 드론이라고 하는 게임 업체가 결합이 된 영상이 나와져 있을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 이게 진짜 내가 풀숲에 있는 건지 가짜에 있는 건지 못 느끼는 상태에서 사실은 그거는 동일하게 지구를 1대1로 옮겨놓은 공간인데 그게 벌처월드랑 결합이 되는 거죠. 거기에 내가 생성하고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고 똑같이 뭐 석유를 시추하거나 보석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상점에서 거래를 하거나 예를 들면 뭐 말씀드리면 뭐 구찌 뭐 아니면은 페라가모 이런 제품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연예인의 콘서트를 본다든지 이렇게 결합이 되는 상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라이프러깅 어그먼트 리얼리티는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와져 있는데 미러월드와 벌처월드가 지금 급격하게 빠르게 지금 기술이 올라오고 있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빠르게 올라왔을 때 저 네 가지 필러가 영역이 합쳐지게 돼서 사람이 보기에는 메타버스 나는 현실에서 접시를 닦고 있을런정 나는 가상의 공간에서는 가장 인기인이고 가장 재력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야 라고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에서는 저희가 만약에 그 게임에서 아이템을 많이 얻으면은 그거를 현실 세계에 팔잖아요. 그런 식으로 현실과 가상 세계, 멀티버스와 현실 세계가 서로 공유하게 되는 이런 세상이 금방 오지 않을까. 오케이. 사모님, 네. 이 장표 있잖아. 네 개 필라, 네. 라이프로깅 이거. 네. 이거 상무님의 독창적인 저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있는 거 오늘 얘기한 거예요? 저 네 가지 영역은 이미 있는 거고. 2000년부터 2000한 중반년 2005년도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표를 본인이 만든 거예요, 이거? 이 장표? 오케이. 네.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가지 영역을 좀 더 결합이 된 형태로 좀 올라와야 된다. 지금 뭐 예를 좀 더 다른 예를 잠깐 들자면은 저희가 블레이드 러너 2049라든지 아까 시기를 말씀을 주셔가지고 아니면은 뭐 토탈 리콜 같은 부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토탈 리콜 같은 경우에는 사람 뇌에 전극을 꽂아서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뇌과학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토탈 리콜 2049를 보신 분들 아마 여기 많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는 홀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집안의 홀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그렇죠. 네, 그 홀로그램이 recommendation 시스템이나 아니면 conversational AI처럼 요즘에 로봇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현실 로봇이 아니라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친구가 이제 나랑 똑같은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가장 매력적인 이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사랑에 빠질 수도 있겠죠. 마치 영화 호러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5년 안에 저는 충분히 그 정도 레벨까지는 진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좀 전에 장표에 보여드렸던 거는 어떤 메타버스에 대한 인식을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그 비즈니스 영역 쪽에, 엔터프라이즈 영역 쪽에 그럼 옴니버스가 어떻게 적용될 거냐에 봐서는 이미 사실 많은 세션에서 여러분들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BMW 그룹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하고 협약을 맺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윈의 개념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아이작이라든지 디지털 트윈을 이미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도 볼보카라고 나와져 있는데 저기는 애드버타이징 쪽만 광고 쪽만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는 테슬라와 같은 실제로 충돌 테스트, 도로주행 이런 부분들을 가상의 미러월드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지금 그렇게 지금 저희가 툴킷이 다 플랫폼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에릭슨 5G 같은 경우에도 저 5G 시그널을 이용을 해서 프로파게이션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실제로 각각의 5G 그 안테나 기지국이라든지 이런 어떤 영향도를 미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역시 저 부분도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저런 벌처 기지국 와이러스 이런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맨 왼쪽 아래 보시게 되면은 지금 건축 분야, 하우징 분야 이런 부분에서도 디자인 분야 이 부분에서도 이미 저 부분은 뭐냐면은 건축 설계 사무소 국내에 보면은 한 10대, 7대 정도가 있는데요. 이미 협업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계신데 지금은 아직 같은 회사 내에서만 사용을 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옴니버스를 사용하게 되면 정말 유명한 안도 같은 예를 들자면 아직 살아 계신데 그런 디자이너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굳이 그분이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똑같이 내가 쓰는 레빗이나 오토캐드나 이런 거를 가지고 같이 이제 거기서 협업을 하고 3D 오브젝트를 가상의 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그 디스커션하고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엔터프라이즈 옴니버스 플랫폼이다라고 네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보시는 것처럼 언리얼이라든지 뭐 래빗, 그다음에 유니티, 마야 이런 제품들이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에서 각각의 툴들하고 연동이 될 수 있다.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좀 보시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산업 표준의 제품들이 저기 리얼타임 콜라보레이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텍스트를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아니면 비디오 스트리밍을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이거는 지금 이미 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엔터프라이즈 영역에서는 내가 사용하는 툴로 나온 아웃풋들이 서로 공유가 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 공유물 자체가 되게 메모리가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네트워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협업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옴니버스 플랫폼이 해줄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이 나와져 있고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옴니버스는 이런 플랫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즉 개발자, 디자이너, 그 다음에 현업 이런 분들은 비즈니스 로직과 개발, 디자인하는 데만 포커싱 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모듈화해서 엔비디아가 만들어낸 그 애플리케이션을 그냥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오디오 투 페이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역시 옴니버스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크리에이트라고 해서 기존에 사용되는 이런 디자이너를 사용하는 툴킷들이 역시 옴니버스에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카올린이라는 거는 아까 3D 오브젝트를 AI, ML,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그 환경에서 불러다 쓸 수 있게 파이토치에서 부른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미케니마는 지금 게임을 만드실 때 그런 게임 디자이너나 개발자들이 역시 같은 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 뷰는 실제로 결과물들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바로바로 반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축물이 하나 있다고 했을 때 이쪽에 의자를 더 넣네 아니면은 자동차 차고를 어디다 오케이.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스테디움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배치 플로우가 같은 돼서 것들. 나와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같은 네네. 그런 영상들을 보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이작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드라이브 이런 부분들은 자율주행, 그 다음에 로보틱 시뮬레이션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옴니버스는 스택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저기 보시면 가운데 나와져 있는 부분이 플랫폼이라고 해서 뒤에 나옵니다. 누클리어스, 커넥트 킷,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렌더러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사용할 수 있는 크리에이트 뷰 이런 모듈들은 나눠져 있고요. 저 아래는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들 되게 익숙하실 건데 하이퍼바이저 가상화된 환경에서 그 vGPU라고 하는 엔비디아가 이제 그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GPU 물리적인 그 프로세서를 쉐어링하고 합칠 때 사용되는 그 플랫폼에 사용할 수 있다. 저거는 엣지 영역에도 적용은 될 수가 있고요. 좀 더 저거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할 때 저런 부분들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뒤에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옴니버스는 크게 지금 5가지 이렇게 플랫폼은 스택은 나눠져 있고요. 뉴클리어스라는 거는 실제 리파지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온프림, 클라우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상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커넥트는 실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객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이 옴니버스에 연동되기 위한 플러긴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를 툴을 쓰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옴니버스에서 맞습니다. 그 플러긴 설치를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키트 같은 경우에는 저거는 실시간 이제 레이 트레이싱 렌더링 하기 위한 개발자들이나 디자이너 뒤에 이제 조금 얘기가 나오니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시뮬레이션, RTX 렌더러는 실제로 GPU가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보게 되는데요. 아까 색깔을 입히고 이제 폴리건을 생성하고 하는데 실시간으로 해준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가능해라고 했을 때 좌측 하단에 보시면 USD라고 해서 Universal Scene Description이라고 해서 이거는 픽사사가 만든 건데 가상의 공간에서 협업을 위해서 만든 일종의 Definition Language. 그러니까 뭔가 스킴이 서로 동일한 부분이 있어야지 서로 협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스킴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아까 제가 이 3D 오브젝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때 이제 그 위에 표면에 서피스 표면의 질감을 느끼게 하는데 그거를 사실 예전에는 일일이 다 계산을 했거든요. 계산을 다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엔비디아가 MDL이라고 해서 Material Definition Language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 Material Definition Language? 저걸 적용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유리 위다, 시멘트 위다, 아니면 이런 카페트 위다 이런 것들을 굳이 일일이 그리거나 다시 렌더링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저거만 라이브러리만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훨씬 더 생산성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링크 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게 그냥 영상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렌더링 되어진 레이트레이싱 된 그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서로 공유해서 이제 보신다라고 보시면 될 거, 결과에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이거 실제로 이거 만들고 나중에 이런 것들 만들어주면 그 공간에 사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마이크로 서비스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마이크로 서비스 하기 위한 모듈도 역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개발자들에 대한 스택 부분이 나와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익스텐션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뉴클리어스 그 가상 공간이 다양한 이런 산업계 표준 애플리케이션들하고 호환이 되고 플러그인들이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택이 메타버스 영역에 옴니버스가 줄 수 있는 하나의 모듈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오른쪽에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는데 이게 실제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요소인 어그먼트 리얼리티를 구현할 수 있고 버추얼 리얼리티를 구현할 수가 있고 이건 우리 전통적으로 그냥 웹브라우저에 마이크로 서비스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도 바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탈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들이 바로 옴니버스이고 이 옴니버스를 통해서 실제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그 모듈 부분이 되겠는데요. 요거는 사실은 많은 세션에서 이제 신제품 저희 이런 거 나와 있고요.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근데 이런 것도 되게 관심 있어 합니다. 네네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저희 또 안 할 수 없어서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라고 했는데 여기 언제 나온 건데 U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한 달 안쪽 됐습니다. 따끈따끈하네. 아주 따끈합니다. 4가지 제품이 나와져 있고요. 4가지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제품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죄송한 제품이기도 한데요. 왜요? 현재 주문할 수 없나 보지? 주문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게 신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A2012GB. 근데 이전에 6GB 제품이 나와 있었고요. 이미 작년 7월 달 정도에 나왔습니다. 국내 아직 정식으로 하나도 못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그 재고가 없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라인은 한정돼 있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이슈도 그래요, 있고 맞아요. 프라이어리티가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이제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것들이 먼저 생산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거나 곧 이거는 좀 그래 작년보다는 조금 더 올해는 좀 더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좀 더 물론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조금 더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메모리가 6기가에서 12기가로 늘었다. 메모리가 는 게 왜 중요한지는 뒤에 좀 나오니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엔터프라이즈 제품이기 때문에 ECC 메모리를 채용을 하고 있고, 뭐 소위 말하는 지포스 같은 이제 개인 PC용 이런 제품들에는 메모리가 일반 메모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에러가 나거나 하는 데 대해서 고민을 안 하지만 엔터프라이즈 용도는 저는 엔터프라이즈 제품의 가장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가 됐던 간에 가장 큰 미덕은 저는 가용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가용성 부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ECC 메모리가 채택이 됐다. 그리고 VR 레디되어 있다. 그래서 VR 기기 연동을 시켜서 오큘러스라든지 아까 뭐 홀로렌즈 2라든지 연동을 시키면은 이제 바로 이제 그 장비와 커넥션이 돼서 이제 오그먼트 리얼리티나 이런 버추얼월드 부분을 제공할 수 있어서 대표님 사실은 요 세션 전에 살짝 얘기했지만 레디 플레이어 1이라든지 이런 거로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그게 A2000 가지고 가능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온 제품이 A4500 제품이고 그 이전에 4000 제품이 있었는데 4000 제품보다 이거는 메모리만 늘어난 게 아니라 4000 제품 같은 경우 16기가였는데 4500 제품은 20기가 무려 뭐 엄청나게 늘어났죠.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쿠다 코어 수도 좀 늘어났고요. 그래서 메모리도 늘고 성능도 늘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4500이 조금 더 이제 공급량이 원활해지면은 4000을 좀 많이 대체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16기가에서 20기가 되면은 아까 제가 제일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멀티 애플리케이션을 돌리셔야 되거든요. 래빗도 돌려야 되고 포토샵 돌려야 되고 마이도 돌려야 되고. 그러니까 멀티 애플리케이션 돌려야 되는데 기존 GPU 메모리 갖고는 이게 모자라니까 네. 또 스와핑도 해야 되고 왔다 갔다 CPU 쪽 가야 되니까 그런 퍼포먼스 떨어져서 그런 거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엔지니어 다 되셨는데요. 네. 서당계 3년이나 제가 이거 토크한 지 벌써 16년이 됐으니까. 저희가 보통 CPU 바운싱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래픽 메모리가 모자라니까 당연히
당연히 이제 메인 메모리에 있는 걸 가져다 쓰게 되고 메인 메모리 GPU가 메인 메모리를 바로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CPU한테 요청해서 CPU를 통해서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바틀렉이 걸린 거죠. 네, 바틀렉 걸리고 제가 실시간 얘기를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네.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에 많이 사용하시던 VDA라든지 이제 블렌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30% 정도 성능 향상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텐서플로우나 이제 알티코나 이런 실제 레슨넷에서 테스트하시면은 AI 쪽에서도 한 30% 성능 향상이 있다. 4500이. 예.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준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나머지 두 개 제품이 나왔는데, 요 앞에 제품은 기존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이나 이제 AI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됐다라고 하신다면은, 저희가 알텍스 T 시리즈가 있습니다. T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스튜디오에서 지금처럼 이제 영상을 이제 멀티로 동시에 이제 화면을 4개 띄운다든지 8개 띄운다든지 기존에 이제 방송국이나 스튜디오에서 많이 사용이 됐던 워크스테이션의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이제 4개의 미니 DP 단자가 이렇게 나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T1000이 이제 4기가 모듈이었었는데 8기가로 늘어서 조금 더 많은 메모리. 요즘에 이제 4K도 지나서 8K 스튜디오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고해상도 어떤 스튜디오에서 방송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영상 스트리밍하기 위한 용도로 네네네.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존의 3D 제품들, 뭐 카티아라든지 제조에서 많이 쓰는 이제 3D Max 이런 부분에서도 한 30%, 40% 가까운 성능 향상이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T400 제품, 이 제품도 기존에 있었는데 기존의 T400은 이제 2기가였는데 그 4기가로 늘어서 이제 동시에 좀 처리를 할 수가 있다. 보시면은 솔리드웍스 사용하시면서 스케치업 사용하시고 했었는데 별도로 하나 프로그램 내리고 다시 올리고 했던 워크플로우가 동시에 띄워놓고 돌려가면서 사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요게 다이어그램인데, 요거를 애니메이션으로 보시게 되면은 GPU에 빠르게 냈었는데 메모리가 모자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시스템 메모리 땡기고 그렇죠. CPU 쪽에 느리게 된다. 결론적으로는 GPU하고 CPU 간의 느린 트랜스퍼 레이트를 GPU 메모리가 늘어남으로써 저 부분, 바운싱 되는 부분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케이. 시간 정확히 딱 맞춘 것 같은데요. 딱 맞춰놨네. 잠시만요. 마지막 네네. 페이지 제가 사실은 좀 네네. 중요하게 오케이.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무슨 일이세요? Boosting the World AI-based Immersive, 제가 영어 잔뜩 적어놨는데 한글말로 제가 옮기자면은 네. RTX의 핵심 가치를 이 문구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RTX를 사용하심으로써 현실업계나 메타버스 같은 영역에 실시간으로 3D를 구현을 할 수가 있다. 심지어 이거를 그러니까 지역에 상관없이 anytime, anywhere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immersive라는 부분인데, 몰입감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사람의 인지를 속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청각은 이미 말씀드렸고, 엔비디아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이 시각적인 부분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게 함으로써 몰입감을 느껴준다. 이 몰입감을 느끼게 되면은 저희가 모델하우스에 이미 건축 설계사무소 같은 경우 상당히 이 VR 기기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굳이 모델하우스 예쁘게 막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이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그 사무실에 가서 VR 기기를 쓰시면은 오히려 더 모델하우스 짓고 바꾸는 것보다 실시간으로 바로 여기서 디자이너가 소파 바꾸고 색깔 바꿔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눌러서 네. 이런 집이 있었네? 이렇게 디자인해 주세요.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몰입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AI 기반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시간을 줄여주게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Boosting the World, 네. 뭐를 할 수 있냐? RTX로 그걸 구현할 수 있다. 앞으로는 immersive라는 저 단어가 많이 나오겠네요. 핵심적인 말입니다. 몰입, 맞습니다. 저 말이 많이 나오겠다. 네. 저 단어가. 자, 이제 Q&A 시간 딱 갖도록 했고요. 자, 상무님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네. 우리 5분 드리는데 3분은 저희가 나중에 추첨해서 드리고 두 분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맨 끝에 좀 얘기, 두 분 이름. 자, 여러분 이제 설문도 할 거니까 설문에 여러분들 또 추가적인 어떤 자료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상담 이런 것들은 설문에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른 자. 분들도 그러신가? 제가 예전에 볼 때는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한 줄이 채 안 됐는데 이번에는 네네네. 질문이 몇 줄이 되네요. 자, 토크아이티 회원님들이 레벨이 좀 있으시거든요. 네네. 그렇군요. 자, 전영진님께서 옴니버스 SDK로 개발을 하려면 반드시 RTX 카드를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RTX 카드 없이 개발 시험한 뒤에
개발 결과물을 RTX 카드가 있는 시스템에서 실행할 수 있는지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있어야 되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CPU가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카드 없이 CPU 베이스에서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신다면은 아까 제가 실시간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작업을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RTX가 있는 상태에서 옴니버스 SK로 연동을 해야 되고요. 옴니버스 SDK 등의 특정 모듈은 GPU 없이 작동되는 모듈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거의 5% 이상의 모듈들이 다 RTX 하드웨어 베이스에서 돌아가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SDK가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네. 이현동님, RTX 서버 등 쿼드로 버추얼 DWS 소프트웨어를 통해 손쉽게 관리 가능한 여러 개의 가상 워크스테이션, 다양한 유형의 가상 워크스테이션 또는 렌더링 전용 서버 인스턴스로 분할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 AEC 기업의 IT 부서에서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새로운 가상 워크스테이션을 빠르게 생성하거나 새로운 렌더 노드를 생성한 사례들이 있는지요? 이미 너무 많이 있고요. 저희가 한 5, 6년 전부터 엔지니어링 VDI라고 해서 이미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건축 설계 사무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레빗이라든지 기존의 오토캐드 솔루션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급 주셨던 저 엔비디아가 셀링하고 있는 VWS라는 vGPU 솔루션을 통해서 RTX 베이스에서 저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상의 렌더 노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영준님, 엔비디아 RTX가 타겟팅하고 있는 사용자, 개발자가 아닌 산출 프로그램의 사용자는 누구이며 예상하고 있는 어답션 레이트는 최소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할까요? 지금 제가 읽어보면은 개선된 레이 트레이싱 효과 같은 기능을 향유할 만큼 충분히 그래피컬 파워를 가진 하드웨어가 있는가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RTX 카드 자체가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양하게 고객 업무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T 시리즈, T 가장 저렴한 시리즈는 거의 30만 원도 안 되는 그 금액대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의 애플리케이션, 즉 업무 그 컴퓨팅 파워에 따라서 다양한 RTX 제품군을 선택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품군마다 고객 애플리케이션마다 각각 다르게 적용을 하시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현님, 기업 할인 주문은 몇 대 이상인가요? 미수입 제품에 대한 사전 주문은 몇 달 정도 걸리나요? 아까 공급망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그 핵심적인 저희 MOQ는 일단 1이고요. 네, 한 대부터 주문하시면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사전 그 딜리버리 리드 타임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그거는 이 자리에서는 제가 정확히 얼마가 걸린다라고 답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진님, 옴니버스 아바타가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D 맞습니다. 그래픽을 사용한 대화형 캐릭터로 보면 되는 것인지요? 네. 또한 옴니버스 아바타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아까 제가 아바타라고 하면 왠지 사람들이 뭔가 애니메이션으로 캐릭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아실지 모르는데 아바타라는 거는 예전에 사실은 애플 시절 울티마에서 게임이라는 시작 거기서 처음 된 그런 용어인데 원래 아바타가 영화도 이전부터 아바타 그 원조가 거기서 나왔구나. 원조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거의 40년 정도 4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지금 현재 22년도 21년도부터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굳이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게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바타라는 캐릭터로 사용을 한 거고 엔비디아에서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매트릭스처럼 그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 정도이고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실제 그냥 일반 유저가 내 그래픽카드 심지어 노트북에서 그런 것들을 돌리려면은 뭔가 조금 더 퀄리티가 낮더라도 그런 몰입감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아바타 캐릭터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에 아까 오디오 투 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한 거죠. 네네.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는데 이게 나랑 비슷하게 자동적으로 인공지능이 말을 하게 되고 움직이게 된다면은 사용자들은 저렴한 어떤 디바이스에서라도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전현진님, 그 엔비디아 쿼드로 제품 중에서 RTX 외에 P 시리즈도 있던데 옴니버스에서 이 제품들도 지원되는지 그리고 가급적 RTX 외의 제품들보다는 RTX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봐야 되는지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정확히 어차피 이런 자리가 저는 처음이다 보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은 잘못 알려진 분들이 부분들이 있어서
쿼드로라는 표현은 상품 제품이고요. 이제 쿼드로라는 거는 없어졌고요. P라는 거는 파스칼 아키텍처를 사용한 그러니까 튜링 볼트와 오케이, 훨씬 오케이. 예전 제품이고요. 지금은 앰피어 아키텍처가 최 레이티스트 버전이고 일부 튜링 버전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튜링과 그다음에 앰피어가 제품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P 시리즈는 사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RTX는 엔터프라이즈 제품만 사용이 되던 그런 모델명이었는데 바로 지포스에서도 나왔죠. 네, 작년부터는 지포스에도 RTX 네이밍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용 지포스에서 RTX 네이밍을 쓰잖아요. 네. 그럼 개인용에서도 그럼 RTX니까 옴니버스 쓸 수 있는 거예요? 개인용에서도? 일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왜 일부라고 말씀드리냐면은 결론적으로는 하드웨어의 특정 코어 수라든지 이런 거는 있다 하더라도 그걸 사용하기 위한 드라이버하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구분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야지 이제 완벽하게 이네이블이 되고 이제 사용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정영규님께서는 아까 그 RTX A2000은 그러면 양산이 돼서 이미 된 건지, 그 미국에서만 판매되는 것인지. 역시 송곳 같은 질문이었고요. 양산 제품이 맞습니다. 판매는 월드와이드하게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산량이 이제 이슈가 있겠죠. 그래서 네. 그 각각 컨트리별로 수입되는 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확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한의원님, 옴니버스 스택 사례화면은 실제 공간 동영상 데이터를 카메라로 실시간 촬영하면서 설계 협업에 사용이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네. 네. 조남배님, 옴니버스 안에서 실제 사용 사례를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며 결과 과정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옴니버스 플랫폼 안에서 각각의 옴니버스 크리에이트, 옴니버스 뷰라는 그런 모듈들이 있었던 걸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 옴니버스 뷰라는 그 툴을 이용을 해서 결과를 실시간으로 반영된 거로 적용을 해가면서 서로 디스커션해서 반영시키고 변경하고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윤성호님, RTX 설치 시에 쿠다, 텐서, OS 설치에 따른 버전상의 이슈가 있어서 그 버전을 맞추기가 어려웠었는데 이런 버전에 대한 이슈 관련된 레퍼런스를 참조할 곳이 제공이 되는지요? 한국에는 사실은 사용자 커뮤니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NGC라는 게 이제 엔비디아 GPU 그 이제 커뮤니티가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그런 공간이 되겠는데 이제 그런 공간 그 다음에 GitHub 이런 데서 사실 조금 워낙 사실 소프트웨어 부분은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서 요런 이제 커뮤니티나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존재를 합니다. 네. 김현진님, 옴니버스 리플리케이터는 자율주행차 및 로보틱스 개발자의 요구에 맞게 조정이 가능한지요? 또한 물리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가능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아까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 자체가 현실 세계에서 적용된 부분을 디지털 트윈에 옮겨서 서로 상호 반영을 하게 되는 예를 들자면 저희 아마 공공에서 제가 디지털 플랜트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쉽게 단기간 내에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원자력 발전소를 디지털 플랜트화해서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반영해서 상호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BMW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네. 같고요. 네. 또 박지수님께서 AI 비주얼 제너레이션 작업의 특장점은 어떻게 될까요? 미래는 어떻게 될 거지? 잘 못 봤습니다. 여기 있는 거 여기 내가 보는 거 네네. 여기 다른 댓글창에서 보는 건데 다시 한 번만요. AI 비주얼 제너레이션 작업의 특장점은 어떻게 될까요? AI 비주얼 제너레이션? 네, 실제로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100년이라고 예를 들었는데요. 그 GPU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모듈이 없다면은 지금 GPU가 지금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그냥 레스토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폴리건을 만들고 렌더링을 하고 색깔만 칠하는 거에 끝냈는데 아까 제가 몰입감이라는 이야기도 했고 실제인지 가짜인지 모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진에는 하이퍼 포토 리얼리스틱이라는 단어가 있긴 있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AI로 학습되어진 거를 적용을 한다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4K 이미지를 8K 이미지나 영상으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다 순수하게 GPU 자원을 이용하는 대신에 이미 그렇게 슈퍼 샘플링하는 그런 결과치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GPU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GPU는 이미 학습된 모델에 따라서 그냥 바로 반영을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컴퓨팅 파워를 조금 더 적은 컴퓨팅 자원으로 좀 더 큰 결과물, 퀄리티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AI 학습 모델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AI 비주얼라이제이션 분야도 네. 앞으로 굉장히 발전할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AI가 적합한 것 같아.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모션 센싱 다룰 때 여기다 코에다 달고 입에다 달고 영화에 보시면은 뭔가 그래픽 비주얼라이제이션 하실 때 일일이 센서를 달고 그거를 녹화를 한 다음에 그래픽 작업으로 다시 렌더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이 아까 AI 베이스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그걸 다시 렌더링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모드를 바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박유규님은 이런 엔비디아가 오니버스 되게 좋은데 이렇게 자꾸 플랫폼으로 가면 네. 원래 엔비디아가 실리콘 칩 영역이었는데 플랫폼으로 가면 나중에 구글이니 MS 이런 데랑 충돌하지 않을까? 플랫폼 영역으로 자꾸 가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플랫폼으로 더 확산될 것 같아요? 어떨 것 무슨 같아요? 말씀인지는 네네. 제가 정확히 알아들었는데 네네. 전 100%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네네네네. 근데 저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물론 판도가 바뀔 수는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하드웨어에서 올라가는 부분인 거고요. 그 소프트웨어를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플랫폼입니다. 네네. 결론적으로 하드웨어에 대한 기술 없이는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연동시키기는 극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MS가 하드웨어를 자체 생산하지 않으면은 모 GMO사가 GPU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비주얼라이제이션과 AI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모듈이 이미 되어져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AI 칩셋 같은 경우 영국에 제가 말씀 못 드렸지만 이미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플랫폼과 연동성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기존에 다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호환성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들을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케이. 컨플릭 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정원님께서는 이것도 아까 좀 유사한 상황인데 네.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이런 하드웨어 뭐 GPU 팔고 뭐 이거 하는 건데 네. 앞으로 엔비디아가 이런 것이 확산된다면 네, 진짜 네, 옴니버스에게 확산된다면 엔비디아의 새로운 뭐 사업 모델, 이익 모델, 이익 창출 모델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이거 본인 그냥 개인적인 의견. 제가 젠스랑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서비스로도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애플처럼 엔비디아가 애플은 지금 서비스 앱스토어에서도 돈을 많이 벌잖아요. 충분히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컨슈머 마켓에 드러나지 않았고요. 테슬라하고의 지금 협업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율주행을 할 때 라이다냐 레이다가 아니라 이걸 머신러닝을 이용할 수 없을까? 이미 테슬라는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 AI 학습된 모듈을 바로바로 적용하는 것이 디지털 트윈스에서 적용하겠다는 게 테슬라의 개념인 거고 엔비디아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장학경님은 엔비디아 차원에서 옴니버스를 SaaS로 서비스할 계획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예 RTX 카드 없이도 그냥 완전 SaaS, 100% SaaS 그냥 클라우드 서비스로 완전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매가 이원화될 수는 있겠죠. GPU는 GPU대로 구매하고 사스는 만약 그 서비스로서 그냥 제공을 네네네. 하는 거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역시 제가 젠스랑이 아니어서 네네, 알겠습니다. 답하기가 네.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경성님, 일단 뭐 옴니버스보다 일단 RTX 보통 기업이 RTX 이제 도입한다면 보통 그럴 때 어떤 것을 뭐 준비해야 될 사항이나 고려할 사항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RTX는 그냥 카드를 도입 여태까지 하셨던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은 하드웨어는 어느 고객분이 도입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위에 올라가는 플랫폼과 툴, 애플리케이션이 저는 가장 이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옴니버스라는 부분은 어쨌거나 가상의 공간이고 가상의 공간이라는 거는 서로 개발자가 됐든 CEO가 됐든 유저가 됐든 한 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네네. 현실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해 주겠느냐. 메타버스는 개념이거든요. 이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한 거는 옴니버스가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동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조금 더 그런 플랫폼과 연동성 부분에 비용을 감안을 투자를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박희주님, 엔비디아에서 옴니버스 소프트웨어를 RTX 사용자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궁극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애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튠즈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지금 아이튠즈 보이지 않고 사실 지원 안 하고 있죠. 근데 그 대신에 애플은 뭐를 가졌느냐? 공짜로 제공을 하면서 그 아이튠즈라는 걸 제공을 하면서 극성팬
로열한 고객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엔비디아도 단일한 플랫폼에서 락인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충분하고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이 고객들을 락인해서 그 락인된 고객들한테는 어떤 것도 팔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가 렌탈 서비스 마찬가지로 지금 모 교육 3개 교육사들은 아시겠지만 다 하고 있는 게 교육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렌탈 생활 건강 사업, 레저 사업을 반드시 하거든요. 이거는 플랫폼 비즈니스거든요. 네. 뭐 그런 비즈니스적인 결과 때문에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자, 장학규님이 옴니버스로 10명이 협업을 해야 할 경우 10명 모두 RTX가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모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옴니버스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CPU를 사용하는 모듈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느냐에 따라서 RTX 카드가 장착되어 있어야 되느냐 돼 있지 않느냐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아까 사실 전체 스택 제가 보여드렸을 때 가상화하는 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이퍼바이저 위에 VWS를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성능 우리는 무조건 물리적으로 꼽아야 돼 라고 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그래픽카드가 워낙 성능이 좋아졌고 하이퍼바이저도 충분히 워크로드를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됐고 실제 그 디바이스 연결을 워크로드를 전달해주는 부분이 vGPU로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없어도 vGPU 그 다음에 하이퍼바이저 등을 이용을 해서 충분히 누리실 수 있지 옴니버스를 플랫폼을 네네.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성원님, 요즘은 가상현실 AR, VR 보여주는 안경이나 홀로그램 2 같은 장비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런 장비에다 RTX 기술이 적용되면 더 실감나고 좋을 것 같은데 적용된 장비들이 있는지요? 대부분 적용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네. 물론 이제 홀로렌즈 2나 그다음에 오클러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 단말처럼 작동을 하지만 보여지는 거는 오케이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그 가상 현관 세계처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게 되는 부분은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GPU가 ARM과 엔비디아의 관계는 이미 아마 질문하신 분은 제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GPU가 그래픽을 가속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연동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치적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Q&A 시간 갖도록 했고요. 여러분 설문 지금 마주하면 고맙겠고요. 상무님,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2분 좀 이름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네, 한번 쭉 올려보시면 제가 하나 딱 찍겠습니다. 네. 자, 좀 천천히. 네. 네. 답변을 제가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여기 회색한 게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거든요. 아, 네. 박일규님. 네, 박이규님 또 한 분은. 네. 잠시만 또 한번 내려보시면은 스톱. 네. 조남재님. 네. 조남재, 박일규 이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경품을 드리고 있고요. 축하드립니다. 나머지 세 분도 저희가 추첨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근데 개인적으로 오늘 보니까 영화나 게임 같은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매니아 같아요, 매니아. 그 말씀을 하나 드리면은 네. 전 세계 유수의 석학들이나 비즈니스맨들은 다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기관들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MZ세대들과 게임의 관계, 예전에는 저희가 게임 산업을 그냥 변방의 비즈니스라고 봤지만 지금 게임은 아니지만 이미 네이버나 각종 게임 회사들이 이미 포춘지 몇 대 기업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지금 포션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게임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움직이고 돈을 쓰게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면은 비즈니스를 저는 하기 힘들다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뭐 다양하게 요즘에 가장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가치를 느끼고 자, 투자해야 되는지. 그러면 저희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은 네. MZ세대도 있겠지만 네. 아닌 분들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40, 50대 분들이 많아요. 저도 50대 때. 자, 그러면 지금 별로 게임을 안 하시던 게임을 잘 안 하시는 네. 회사에 있는 지금 제 40, 50대 분들한테 MZ세대 아닌 분들이 지금 이제 게임이 중요성을 얘기했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 말도 나오고 게이미피케이션, 이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게임 하나만 추천한다면 이분들이 자, 지금부터 이 게임을 한번 해보시면 앞으로 세상의 흐름하고도 좀 하나만 추천한다면 어떤 게임 추천 하나? 사실 제가 그 기업 쪽에
돈을 받은 건 아닌데요. 네네. 그냥, 괜찮아. 그냥 얘기해. 일단 한국 사람이 많아야지 40, 50대들 편하시게 느끼실 것 같고요. 배틀그라운드로 해보십시오. 배틀그라운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마치도록 할까요? 네. 네, 장시간 이렇게 청취해 주시고 수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600명, 7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 세션에 참석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BNIC라는 회사에서 엔비디아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세상은 지금 좀 전에 MZ세대를 말씀을 주셨지만 세상은 바뀌고 있고 그 세상이 바뀌는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느끼는 가치가 이미 예전과는 이미 달라져 있다라고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내 비즈니스를 어떻게 바꿀까? 바꾸는 데 대해서 예전엔 그냥 3D 그래픽이었는데 메타버스는 그냥 아바타 그냥 게임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더 바꿔주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인 제가 예를 들자면은 원격 진료를 하는데 마치 의사가 내 앞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진료를 해준다면 PC 화면이 아니라 여기 지금 핸드폰이 있지만 핸드폰만 이렇게 놨는데 여기서 홀로그램이 올라와서 친절하게 내 상담을 해줄 수가 있다면은 그리고 이 사람은 되게 아주 유명한 심장의의 이 지식을 그 다음에 머신러닝에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답을 해주고 있다면 아주 쉽게 생각하신다면은 어벤져스의 자비스를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마치 가장 유능한 조언자가 언제 어디서라도 내가 집에 있던 아니면은 계곡에 떨어져 있던 아니면은 서핑을 즐기던 간에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그 세상이 저는 5년 안에 온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2년 1월 며칠이죠 오늘? 21일. 오늘 2021일이니까 좀 그 상무님 말씀대로 하면 2027년 맞습니다. 1월 1월 21일 그때 5년 뒤에 요 유튜브 영상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맞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5년 뒤에 한번 5년 뒤에 꼭 나오세요. 나와가지고 한번 봅시다. 알겠습니다. 내가 생각보다 빠르네. 정말 그러면 정말 되게 진짜 엄청나게 새로운 다양한 소비 패턴이 엄청 나올 것 같은데 완전히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예를 들자면 약간 이거 다른 이야기 하는데요. 공각기동대 기부노인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롬머맨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이미 노령화가 되고 있고 사람들은 밖에 나가기 싫어합니다. 근데 나는 여전히 80대가 되더라도 20대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뇌에 연결을 하던 아니면 집에 가만히 앉아서 수트를 입건 간에 이런 식으로 내가 또 다른 세상에서 마치 20대인 것과 같은 그런 정신으로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다면 실제로는 나는 80대지만 죄송합니다. 20대의 아리따운 상대방과 서로 이제 교감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분명히 큰 비즈니스 아이템이고 인간 문명을 바꾸는 계기일 수도 있거든요. 네, 특히 요즘같이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 그것이 더 엄청나게 큰 저거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자, 그럼 어차피 오늘 나온 김에 뭐 마지막으로 보니까 영화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우리 오늘 주제하고 뭐 좀 이렇게 좀 연관되는 요 영화나 요 영화 추천할 영화 딱 하나 추천한다면 영화 추천 하나 요건 꼭 보세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하나 추천 하나. 제약사항이 있는 그 영화와 제약사항이 없는 그렇죠. 영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쉽게 접하시려면은 이번에 나온 매트릭스 리저렉션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평점이 별로 안 좋던데? 아직 안 봤는데. 그 안주 봤어요? 봤습니다. 물론 봤습니다. 볼만해 진짜? 네, 볼만합니다. 봐야겠다 그러면 나도. 1편에 대해서 되게 감명 깊게 보거나 매트릭스 사고 가치관에 대해서 세계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실망하지 않으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약사항이 있지만 매트릭스나 미래 세계가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그거를 한 단면을 엿보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예요? 아마존 프라임, 아마존에서 아마 직구하실 때 많이 하셨을 텐데. 아마존 스폰 받으신 거 아니죠, 지금?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오케이. 미국이나 글로벌하게는 되게 화제가 많이 됐고요. 업로드라는, 사실은 앞에. 업로드? 네. 업로드? 네네.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아주 짤막한 컨셉만 말씀드리면은 죽기 직전, 사고로 죽거나 노화되기 직전에 사람의 머리를 자르고 그거를 냉동시킨 다음에 그 전에 사람의 정신을 모두 다운로딩 합니다. 다운로딩 한 거를 저희가 메타버스의 그 가상세계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는 시각은 이미 정점화되어졌고 청각도 정점화되어 있는데 지금 안 되는 부분이 그 다음에 느껴야 될 게 미각과 촉각인 거죠. 이 부분을 개발을 하면서 그 가상의 공간에서 영구히 살 수 있게 원하면은 업로드를 시켰고 다운로드는 현실 세계에 다시 다운로드하기 위한 기술. 네, 뭐 이런 영화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말씀해주신 게임, 영화 한번 MZ세대가 아닌 분들은 한번 트라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여기서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토크IT 뭐 다양한 주제도 많으니까 미리미리 사연도 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고요. 또 이제 기존의 영상들은 방송된 것들을 또 편집된 것들은 토크IT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 구독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